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2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4%로 떨어진 것도 비같이 들끓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죠. 의혹의 주범인 LH는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LH의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안은 어떤 모습이 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정말 그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부동산 공직당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민심이 지금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죠? 언론의 이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 이제 사회 정의의 어떤 그 실천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LH에서 이제 그 투기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크게 확대되리라고 좀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뭐 국토부에서나 LH 내부에서 이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안이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많이 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번 그 이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신뢰도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LH의 어떤 사태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금 사태가 크다 보니까 오늘 이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34.1%예요. 긍정적인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정말 참을 수 없다.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이제 공공주택 개발이 과연 제대로 될 거냐 이런 상태에서 LH가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은영 연구원 보시기에. 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2사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 고밀도 개발과 신규 택지가 중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모두 주축이 돼야 하는 공공의 기관은 LH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벌어진 상황은 LH 소속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해당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LH의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안은 조금 뒤에 바로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곧 내놓겠다. LH 개혁안과 함께.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재산 신고 의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주가 될 텐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여당에서 그랬는데 필요합니까? 아니면 좀 과한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까, 교수님? 사실 뭐 정부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통해서 재산의 어떤 정감 현황들을 파악하겠다고 이게 이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일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부동산을 어떤 경로로 취득을 했고 어떤 자금으로 취득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제 내부 정보를 갖고 예. 투자를 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 공개 제도보다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개발지나 개발지 인근에 예.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 취득 허가 제도를 예. 채택을 해서 사실 실수요 목적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예.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취득을 어느 정도 예.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놔야만 실효성이 있지. 우리가 이제 이 재산 등록제 갖고는 사실 어떤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등록제도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모든 공직자 지금 왜 공기는 1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모든 공직자로 한다면 그 수만 해도 뭐 거의 15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해야 될지 공직자들 특히 하급 공직자들 불만이 좀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좀 과한 정책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한민국 공직자분들의 예. 재산 목록을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DB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즉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B화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DB화하고 또 공개하는 건 또 일정 수준 이상만 공개를 네, 맞습니다. 하면 되니까 네. 전체 DB화해서 그 사람들 소유 재산을 다 등록하게 하자. 네. 네, 그런 의견들이 조금 많아지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굉장히 그 분노를 자아낸 게 왜 LH 전 직원이 네네. LH천에 있을 때 지금은 어느 공사에 있던 분 같은데 예, 예. LH 주택 15채를 친인척 이름으로 본인과 친인척을 샀다. 예, 예. 이게 가능합니까? LH 직원으로 있으면서 원래 LH 직원들은 무슨 제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직원이 취득하고자 할 때는 예. 사전에 내부 기관의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기관의 예.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을 해서 견책이라는 우리가 징계를 당했다. 우리가 이제 징계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사실 견책이거든요. 예. 경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이제 취득을 한 것이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직자들이 사실 내부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내부 정보를 가지고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판단해서 취득했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얻은 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법과 편법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편법을 이용을 했지만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예. 또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정보 독점한 자들이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불로소득을 가져갔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공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사를 해서 법적 심판대에 세웠을 경우에 불로소득, 투기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법 그렇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공직자들이 예.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법상으로 그러한 불로소득들을 환수하기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환수할 수 있는 법령을 예. 제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비난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를 이제 부당이득으로 보고 직접 이제 한수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LH에 대해서 이 사건이 처음 터지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의 뭐 해체할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존립 이유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LH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LH 개혁안에 대한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 지금 어떻습니까? 네네. LH 개혁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인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나 그쪽이나 명확한 방향성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공공기관의 특정 공공기관의 조직을 바꾸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회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그 기능에 대한 수요가 바뀌어야 됩니다. 수요가 달라져야 된다. 네. LH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네, 대표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탄광 같은 거는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담당하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LH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 같은 기능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명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을 해체 수준으로 환골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기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체 수준으로 칼질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LH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체로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기구를 개편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제재 수위들이 좀 낮아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H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공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이제 보존이라든지 또는 재생이라든지 이런 기능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 정책, 그러니까 공공연구임대주택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국토공간정보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기능들을 하고 그다음에 LH의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이관하는 전략들을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 공사라면 어떤 기관들의? 뭐 SH가 되었든 GH가 되었든 인천도시공사가 되었든 지금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들은 지금 신도시의 계획이라든가 실행에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의 밝은 해당 지역의 신도시 개발의 실행 계획들은 지방자치공사에서 직접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플랜을 짜는데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업무 분장을 통한 행정의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영 연구원님. 사실 LH가 탄생한 것도 뒤돌아보면 2009년인가요? 8년에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거잖아요.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합쳐놓았는데 정작 합쳐놓으니까 비대해지고 비리가 지금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쪼개자, 또 기능을 나누자, 뭔가 없애자 이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공공주택 건설이 워낙 많아서 그걸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지금대로 있어야 된다는 어떤 식의 그 개선안을 연구원님은 제시하겠습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투기 논란이 발생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는 게 맞다, 현상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설령 LH를 분할시키더라도 LH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과 적자가 나는 부분. 어떻게 나뉩니까? 즉 개발 사업 쪽의 분야는 분명히 흑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 특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기능을 분할시키더라도 흑자 나는 기능과 적자 나는 기능을 따로 분할시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화를 시켜서 분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권한을 이양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예. 지금 같은 투기 우려가 예. 그 해당 지방공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없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에서도 LH에서 봤던 투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발이나 억제 조치를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기능을 나눈다 또는 분리한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서 교수님? 나눈다 그러면? 저는 뭐 조금 전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국토 공간 계획이라든지 공간 계획, 예,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 예. 이런 어떤 국토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LH가 맡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영구임대 주택의 제공 예. 쪽도 이제 LH에서 맡고 나머지 기능들은 실행 기능들은 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으로 일부 이양을 하게 되면 좀 분산이 되고 그 대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방 공기업이나 예. 지방 공무원들의 투기 예방을 위해서도 예. 당연히 그분들도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 취득 허가 제도를 예.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급 기능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민간 기업에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게 되면 좀 실효성이 예. 있을 것으로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게 되면 정관 예우로 많이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러한 민간 업체에게 이 정관 예우로 이전하는 우리가 이제 직장을 예. 우리가 이제 옮기는 문제도 우리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관 예우로 인한 취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LH 역할이 중요한 게 이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데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사 대책 이게 공공 주도 아파트 공급 확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LH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조직을 쪼개거나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주도 개발을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좀 줄여서 민간에 좀 더 맡기면 LH 조직도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예. 본래 주택 공급의 두 축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공급 계획은 아무래도 공공 쪽에 치우쳐 있는 감이 있습니다. 치우쳐 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예.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 대책, 서 교수님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공공주도 개발 위주잖아요, 이사 대책이. 그럼 네네. LH 사태도 났으니까 이사 대책을 조금 정비를 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을 좀 줄이자.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뭐 신도시를 개발해서 예. 아파트를 공급하는 문제는 예. 사실 공공 개발로 어느 정도 가주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도시를 왜냐하게 되면 뭐 LH가 되었던 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가 되었던 신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 대신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로 가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무리가 왜? 있다. 타인의 재산을 가지고 예. 공공이 주도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기존 도심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예. 토지 소유자의 10% 또는 이제 뭐 조합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토지 소유자 누구가 내 재산권을 LH에 맡겨서 공공 개발을 해달라.
라고 요구할 사람이 없고.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이사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개발은 다 그렇게 하자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합장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가면서 내가 자기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되잖아요, 그죠?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게 되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들한테 가서 내가 토지 동의서를 받아서 이게 공공 재개발 지역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할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LH나 SH가 직접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사업지구로 지정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범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나 LH에서나 이거를 이제 법상만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나온 대책이 아닌가. 그러면 이사 대책의 상당 부분이 도심 공공개발이 공공이 주도하는 건데 교수님 말씀에 따른다면 걱정되네요, 이사 대책이. 그런데 민간이 못하니까 민간이 주도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를 쉽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서 빨리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 같은데 그게 허무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예, 공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이 뭐냐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진구하는 작업입니다. 그 진구하는 작업을 민간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 받는데 공공이 사실 그것을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은영 연구원님 어떠세요? 그럼 도심 공공 재개발 LH가 주도하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더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좋다는 얘기였죠. 빨리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뭐 주겠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의율 요건 등을 민간 정비 사업보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렇게 완화시킨 동의율마저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사 대책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될 것이란 일부 지금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번 사태로 이사 대책이 순항에 좀 차질이 생긴다면 시장 안정된 기대감도 물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LH의 역할, 공공개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학문의 어떤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공급과 일정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공공주도 위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주도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반 이제 이 국민 욕구에 맞는 주거 수준에 맞는 어떤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것도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줘야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은영 연구원님, 그럼 공공개발 비중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더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의 역할을 더 존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지금? 네, 지금 한국의 공공주택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비교가 되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10%, 20%, 높게는 40%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과 그 해외 사례가 똑같지가 않은 것이 저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가주택에 대한 욕구가 아직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없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제시하고 있는 주택 공급 계획의 대부분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기보다는
분양주택의 비율을 적지 않게 하겠다고 가고 있죠. 공공분양주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공주택을 더 늘려야겠다 이런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자, 지금 시장이 수요로 하고 있는 예. 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 초까지만 보게 돼도 그 정부에서 주로 언급했던 것들은 소형주택이 많았습니다. 소형주택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까지는 적당하지만 예. 1인 가구가 결혼을 하면 2인 가구가 되고 그렇죠. 자녀가 생기면 3인 가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큰 대단지 아파트고 요구하는 면적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주택 공급은 단기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임대, 공공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시장에 지금 필요한 주택이 어떤 규모로 필요하며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하고 수요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는 게 낫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서강대 김정호 교수가 네네. 공공주도를 많이 하면 네. 민간 공급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기존 주택의 희소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서민 위주한 조그만 주택만 공급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 공공주택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공의 경우에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소유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반값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매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 또 이제 토지 지분이 용적률을 높여지게 되면 토지 지분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와 공공 재개발한 아파트 간에 가격 차이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민간에서 요구하는 주택을 우리가 민간에서 공급을 활성화시켜줘야지 우리가 공공에서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기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예.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LH 역할에 대해서는 찬반이 참 많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자. 네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LH 투기 사태와 부동산 감독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판단에는 예.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기본적인 대상이 전 국민으로 돼 있는 거고 예. 지금 저희가 저희 국민들이 분노하고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좀 범위 면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부동산 뭐 감독기구, 거래 분석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가요? 이게 뭔가요? 예전에 그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뭐 대통령께서 예,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이제 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명칭에 대한 반감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들을 이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예.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기구들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들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투기의 어떤 행위라든지 예. 이러한 일탈 행위들을 방지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 현황들을 분석해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기초 자료들을 좀 획득을 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또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로 좀 이렇게 역할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기 대책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좀 적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정부가 이제 투기 대책의 하나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유튜브에 LH 해체 논의가 저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해체하면 빚은 다 어떡하나요? LH 빚이 지금 뭐 130조가 넘는다면서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하죠? 해체한다면 빚을? 그 부분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네. 네. 해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LH에서 개발 사업 분야는 수익이 나는 분야고 공공임대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분야는 적자가 누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채에는 당연히 그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예. 전세금 같은 것들도 다 부채로 잡혀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빼고 나더라도 그럼 이런 부분의 부채와 그리고 LH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 자산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직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결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LH의 이 문제, 환골 탈퇴 수준의 개혁 방안 상당히 논란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책임연구원 그리고 서진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